여기 위에 있는 거는 네. 보온덮개인가요? 예, 보온덮개인데 구조를 제일 처음에 이중으로 했다가 이거 갖고 올 때까지는 몰랐어요. 그래서 묘목 파신 사장님 혼났죠. 어떻게 보온 커튼도 없는데 열대장물을 열대장물 하려고 그러냐. 그 정도로 몰랐어요. 어떠세요? 유통이 또 네. 항상 고민이라 이거 잘 네. 기른 다음에 잘 팔 수 있을까라는 게 또 고민이잖아요.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네. 제가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계속 양이 증가하니까 작년까지는 괜찮았어요. 소매도 잘했고요. 근데 올해도 같은 패턴을 하려는데 한 덩이 더 생겼잖아요. 이 농장이. 이게 이제 오더라고요. 유통에 대한 공부랑 그 경험. 올해 공부 많이 했습니다. 실패도 좀 했고요. 가락시장 올려 경매가도 뭐 안 좋게도 나와보고, 예, 그랬고 제일 좋은 거는 대목에 맞추시는 게 좋은데 어려워요. 생각보다 망고가 그 작기까지 끌고 가려면은 그 다음 해에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, 예. 앞전에 잠깐 힌트 주신 거는 그때까지 작기를 끌고 가면은 그 다음에 전장한 다음에 네. 얘네들이 조금 그 다음에 성장하는데 네. 지장이 좀 많이 있어서 너무 타이트해요 시간이. 휴면도 최소 60일 이상은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60일도 안 걸려버리고 회복을 바로 했을 때는 그게 맞는데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전정을 했는데 얘네가 새순이 안 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이제 온도차가 심하니까 한 일주일 보름 딜레이 돼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죠. 얘네들은 온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? 지금 시기는 외부 온도가 지금 진짜 가을이잖아요. 네. 얘네들은 가을을 못 느끼게끔 해줘야 되니까 예, 환기량도 줄이고요. 일단 낮에는 한 34도, 35도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전 나무가 좀 쌩쌩한 애들이라 좀 높게 잡아요. 그리고 저녁에는 아직 보일러는 가동은 안 했는데 그래프 보니까는 한 24도, 23도 그 정도 합니다. 따로 가온은 안 해주시고 조금 있으면 9월 말이면 들어가요. 그러니까 지금 네. 한낮에 제일 더울 때는 한 34, 5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네네. 저녁에는 24, 5도 네네. 그 10도 정도의 편차가 생기잖아요. 네네. 얘네들한테 크게 뭐 스트레스를 주거나 그러는 온도는 아닌가요? 제가 좀 과하게 잡긴 해요. 나무가 튼튼하기도 하고요. 일단은 다른 분들은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아마. 근데 저는 이게 원래 개폐도 일중 개폐도 천장이 안 됐어요. 네. 이게 제가 5월에 간 건데 측면으로 2년 동안 환기를 시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계속 추가를 시켜 놓은 거예요. 이거를 일부러 물리적으로 빼려고. 뒤에도 구멍 뚫려 있거든요. 흙배기를 만들어 놨어요 하우스에다가. 그러니까 그게 버릇이 되었고 이 나무가 적응을 했는지 다른 집에 비해 고온에 좀 세요 얘가. 저희 저희 거 뭐. 근데 이 농장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. 네. 33도 최대가 33도 더 밑으로 잡으려고 그러죠. 어느 정도 일교차가 발생을 해도 키워보시니까 네. 크게 무리는 없더라. 네. 근데 이 사이즈에서 저도 작은 건 안 해봤어요. 요거보다 더 작은 애들은 아무래도 더 민감할 테니까. 네, 아무래도 조금 부대끼고 할 거예요. 네. 지금 얘들은 아주 비옥한 땅이 아니어도 괜찮아서 네. 임야에다가 네. 길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싸잖아요. 괜찮겠는데요? 근권부는 조건이 맞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지상부 온도에 민감하죠. 겨울이 없다 그러면 가능하죠. 한 5, 6도까지 노출돼도 사니까. 그런데 그 이하로 하루 이틀만 냉을 먹어도 잎이 막 타들어가요. 갈색으로 갈변하면서. 네.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임야에서 네. 싼 땅을 좀 사서 네네. 이중하우스를 좀 잘 지어 놓으면 네.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그냥 노지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. 노지에서는 안 돼요. 예,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개간하는 비용이 그렇죠. 꽤 많이 들죠. 통역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. 네. 저도 한 2천 넘게 쓴 것 같아요. 장비 때만. 예. 따지고 보면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. 비슷해요. 한 가지 가능성은 네. 산에서도 가능하겠다. 시설이 있다면. 네. 가능할 겁니다. 빛이 조금 모자랄 뿐이지 해가 좀 늦게 들어와요. 여기가. 아무래도 옆에 예. 언덕이 있으니까. 아무래도. 근데 또 장점이라 치면은 그래도 여기가 조금 고가 높잖아요. 일반 집보다 지금 오시는 게 좀 높았잖아요. 이런 온도 편차 좀 있으니까 당도는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좀 올라갈 거예요. 이 농장이가 앞전에 몇 평이었죠? 800평이요. 800평, 600평 더하기 800평 하면 1400평이잖아요. 네네. 두 분이서 하시기에는 충분합니다. 충분하군요. 여기에 좀 손이 많이 가요. 여기가 손이 더 많이 가는 네.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평수는 600평밖에 안 되는데 동이 3개로 나눠져 있죠. 일단은 문이 3개 있다는 얘기고요. 그리고 또 수동 반자동이라 제가 보고 컨트롤 해야 되니까 이 동선이 엄청나요. 여기 진짜 많이 걸어 다녀요 제가. 근데 그쪽은 보셨다시피 핸드폰으로도 제어가 가능하고 연동에다가 그러니까 크게 거기는 일이 없고요. 만약에 그 정도 이 농장 정도의 시스템이다 그러면 2, 3천 평까지는 둘이서 살 수 있지 않나.
네, 그런 생각합니다. 그러네요. 네네. 여기도 지금도 약간 좀 파이프 좀 건드리면은 네. 통행도 가능하고 좀 더 편할 것 같은데요. 네. 그런데 제가 저기 제일 마지막 동을 건드려 봤거든요. 네. 근데 안 좋아요. 아,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 개간 작업을 한 땅이라 아무리 제가 1년 동안 묵혀놨어도 침식이 조금씩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파이프가 침을 주고 있고 받고 있는 데가 좀 달라요. 그러겠네요. 그래서 제가 이 돈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요. 온풍기가 원래 한 대 있으면 충분한데 안이 단동이니까 네, 네. 하나씩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더 있어야 되는 예.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제가 터널을 뚫었단 말이죠. 네. 근데 안 되더라고요. 아. 가능은 한데 위험하고 효율도 떨어져요. 열 교환이 원활하게 안 될 거니까. 네네. 한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버리고. 예. 지금 이제 막 수확을 빨리 해달라고 막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보통 잘 키운다면 애플망고가 네네. 과육이 하나가 네. 크기로 따지든지 무게로 따지든지 네. 어느 정도가 되면 참 잘 키웠다라고 평가를 받는 정도인가요? 제 기준에는요. 네. 어윈 품종이면은 3kg 기준에서 7, 8과가 메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7, 생각해요. 8과 7개, 네. 8개를 넣었을 때 딱 3kg가 네. 나오는 그 사이즈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적이라고. 수확량도 좋고 담기도 좋고요. 나무에서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막 600g 넘고 막 800g 되는 애들이 하나씩 있어요. 네. 몸은 큰데 하나밖에 안 달린 애들. 근데 어떻게 말하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은 농사꾼이 농사를 잘못 지었다는 얘기가 되죠. 특히 이 품종은 대과종이 아닌데도. 예. 그렇군요. 네네. 그러면 얘는 지금 한 그루에 네. 평균 잡으면은 네. 7년 정도 됐는데 네. 평균 잡으면 몇 개 정도의 과일을 매달고 있는 게 적당한 수준인지 제가 일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제가 욕심내서 저는 결과모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다 생길 줄 알았어요. 네. 근데 자연 낙과를 엄청 시키더라고요. 올해 보니까 저는 이 나무 사이즈면은 한 20개에서 25개. 한 나무에서 네. 20에서 25개. 그 이상은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제 입장에서. 예. 예. 나무가 이제 많이 크다 그러면 더 달리겠죠. 근데 저도 고가 낮고 하니까 높게는 안 키워야 되고 이 수평 그 수영을 유지하려 그러니까 25개도 많은 것 같아요. 20개가 딱 이상적이지 않나. 평소에 이제 수학기까지 올 때까지는 네. 어떤 관리를 좀 하고 계세요?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하게 기본적인 거 온도, 온도. 하우스 온도, 습도, 그리고 이제 물의 양이라든지 근권부 환경, 그리고 그 살충 살균은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돼요. 이미 와버리면 늦으니까. 예. 계획 방제를 해야 되겠네요. 네. 네. 예방 차원에서 무조건 정해준 스케줄로 하고 시설 관리는 기본적으로 보수는 해야 되고요. 저 자주 올라다녀요. 이렇게 보고. 옛날엔 까치들이 한참 있어갖고 다 긁어놓으면 빵꾸가 많이 났더라고요. 이제 비닐 교체하기 전에. 그럼 올라가서 제가 다 테이프질하고 파이프 휜 거 있으면 줄 풀고. 그게 전문가들 이거 지으신 분들 전화하잖아요. 절대 빨리 안 와요. 전국적으로 일하신 분들이라 밥 작업 끝나고 오시든지 하면 늦죠 이미. 제 하우스는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관수는 어느 정도 주기로 하시나요? 저쪽에서는 초 단위로 하셨는데 보통 줄 때요. 그냥 한 10분, 15분, 20분 이렇게. 이거 진짜 제 감대로 해요. 네. 날씨가 좋다, 아니 비대 이제 새순 올라올 때다 그러면은 뭐 이틀에 한 번이 돼도 되고 뭐 하루에 한 번이고. 근데 토경은 그게 조금 느슨해요. 그러니까 이 그 경계가 조금 덜 줘도 크게 나쁘진 않고 또 많이 준다고 해서 또 뭐 크게는 없어요.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토경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남을 죽이진 않으니까. 네. 내가 조금 실수를 해도 네, 커버가 돼요. 땅에서 어느 정도는 그걸 네네. 해주니까. 네. 여기 유인줄 같은 거는 본인이 다 거셨어요? 네. 이거는 금방 해요. 이게 많아 보이는데 라디오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금방 해요. 와이어도 작업도 다 뭐 선수 했으니까요. 없는 거 억지로 만들어서 안 이뻐요. 막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막. 다른 농장 같으면은 이게 지금 보라고 그럴까요? 이게 직선으로 네. 커튼이 지나갈 수 있게 일자로 쫙 그어지잖아요. 네. 그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농장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? 아, 다 다른데요. 저 이 농장 가셨을 때 네. 거기가 그러니까 어깨 높이라 그러거든요, 보통. 어깨 높이. 예, 아직도 제가 용어가 헷갈려요. 예, 춥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춥고가 거기가 2.4m예요. 1.4. 예, 요거는 지금 2m 좀 안 될 것 같은데. 얘는 지금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손실이 좀 많다고 하셨잖아요. 아, 손실이. 이거 커튼 높이요. 커튼 높이. 네. 커튼 높이면은 거기가 한 2m 정도 될 것 같고요. 2m 정도. 손으로 됐을 때 요 정도 했으니까 다 손으로 닿는 정도였군요.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파이프가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잡히니까 그 정도 할 거고, 요거는 그거보다
1m는 더 넘지 않을까요? 한 3m 넘을 것 같은데? 그래 보이네요. 네. 그 차이가 굉장히 좀 큰 차이를 그렇죠. 만드나 보네요. 네. 수평 이 위에 또 이렇게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난방비율도 좀 떨어지는 편이죠. 네. 그리고 난방 여기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직사각형보단 정사각형이 가까울수록 기름 덜 먹는데요. 순환되는 거인가 봐요.